안녕하십니까. 더미래투자연구소 안 팀장입니다. 2023년 1월 10일, 자, 화요일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새해 들어와서, 그, 시장이 계속 반복하네요. 시작하자마자 경기 불황에 대한 그런 시장의 압박이 있었다면은, 지표가 또 발표되자마자 시장이 또 좋다 하고, 하루 다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시장이 좋았던 것은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다만, 물가보다도, 취업률도 적정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조정받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임금 상승률, 임금 상승률이 천천히 완만히 하락하면서, 완만히 하락하면서 이제 취업률이 가파르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높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뭐 경제로서는 아주 완벽한 타임입니다. 근데 다만 이 인권 삼정률이 완만히 하락했다는 것을 어째서 중요하겠습니까? 이건 즉시 뭔 말이에요? 사람들이 소득이 점차 낮아진다는 것은 약간씩 앞으로 소비가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뭐가 있습니까? 물가가 제한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제 생각은 좀 약간 다릅니다. 경제라는 거는 어떤 구간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고 있죠. 더군다다가 올해 연준, 자 봅시다. 1분기에 연준 금리가 아직 2번 있는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주식시장이 돈이 늘어나면은 가격은 오르고 주식시장 돈이 줄어들면은 주식 가격은 떨어지고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돈이 들어가는 구간이라는 거죠.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요인이든 뭐 변수든 하루 다르게 계속 발표하는 것이니까 너무 그거 하지 마시고, 예. 근데 연초에 기술적 반등은 좀 시도할 거라는 보고는 있습니다. 지표들이 좀 아주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패드에서 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2월 2일, 3월 23일 금리 2번 결정해요. 우리나라는 1월 13일하고 2월 23일. 저는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은 2월 2일이에요. 2월 2일에 가서도 0.5% 빅스텝 올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아직도. 예. 물가가 7% 되잖아요. 그렇더라면은 0.5% 여기서 더 올리면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5%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번에 0.5 올리면 3.5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나라 최대 격차가 얼마예요? 1.5%가 격차가 나는 거예요. 격차 너무 많이 벌리는 거, 너무 많이 벌린 거였죠.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3.5, 미국에서 5%, 한계예요. 근데 만약이라도 이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겨가지고 미국의 물가가 올랐다, 혹은 더디다, 아니면은 임금 상승률이 상승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가를 부추기는 어떤 조그마한 요소가 또 발생하면은 이제 패드에서 연준에서 금리 더 올리겠다는 기조가 그런 시장에 영향 주기 시작하면 우리 시장 또 폭락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 말이 뭐냐면은 미국하고 우리 금리 격차가 너무 크니까 이제 더 이상 금리가 그러니까 미국만큼 우리가 편하게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부채가 하도 많아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월 2일 날에 결정이 되고 나서 그 후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앞으로 하반기에 이제 전체 시장 흐름 판도가 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2월 초 중순까지는 우리는 좀 시장을 기술적 반등을 좀 시도하는 구간이라 보고 단기적으로 시장의 단기 이슈가 좀 이렇게 단기 개별 종목들로 움직이는 종목들로 좀 이렇게 그 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투자하는 것을 연습하시면 돼요. 근데 시장의 판도 이 큰 흐름 구간에 이런 것은 여러분께서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대부분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주가 오르다 내리다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시장의 판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 변동폭이 앞으로 아주 커질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안 소장 생각은 그래요. 2023년은 금융 파동 크게 닥친다는 것이 제 예견이에요. 저는 1년 전부터 얘기해드렸었죠. 작년 가을부터 저는 홈페이지에다 공식적으로 올려놨어요. 2024년 코스피 1500 간다고 나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2500, 2600 거래되고 있을 때예요. 근데 내가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겁니다. 과거 금융위기 왔을 때도 똑같아요. 상당히 금리차가 변하고 금리가 올리시자면서 점차 한 1년 동안은 괜찮아요. 시장 격차를 두고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바로 실무 경제 영향 주지 않아요. 거기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정확하게는 찍을 수는 없다만 뭐 6개월, 1년 그런 사이에 길면 2년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올린 지가 1년 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2, 3분기가 딱 최적의 시기예요. 뭐냐면은 그 금리가 진짜 이제 미국 실무 경제에 타격 주냐 안 주냐. 올해 2, 3분기가 핵심이에요. 자, 금리가 실무경제에 타격 준다는 것은 몇 가지 요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타난 거예요. 요즘에 대기업들 가문 되게 강하게 하잖아요. 미국도.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 뭐냐면은 유동성이 긴축이 되다 보니까 자금 융동성이 그걸 특별히 줄인 게 앞으로 계속 성장될 보장이 낮단 말이죠. 이게 다국적 기업들은 앞으로 몇 년씩 바라보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의 2차전지 해외 투자에 관련해서도 앞으로 한 1년 이상, 2년 안 좋아 보이니까, SK온하고 포드 합작사가 철회가 됐죠. 그 LG 엔솔이, LG 엔솔이 이제 포드하고 또 투자한다 하네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앞으로 아무튼 관망이 안 좋으니까, 봐요. 2차전지 폭락하고 있죠. 작년 가을부터 예고해드렸어요. 그렇죠? 그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3월 23일 날에 금리를 얼마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모든 올해 전체 시장 방향 판도가 한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투자할 것인가 중대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작으면 사고 팔고 하기 좋은데, 근데 여러분, 저는 항상 얘기해 드려요. 가장 위기 속에가 가장 큰 기회가 따르는 겁니다. 네. 아무튼, 만약이라도 안 소장 말이 적중돼서 그렇지 않으면 제일 좋겠구만. 금융위기가 터지면은 여러분 집 팔아서 돈 들고 들어오세요. 안 소장 딱 2년만 투자해 봅시다. 2년만. 집 팔아 투자하는 게 진짜 집 팔라는 뜻이 아니라 자금 융통성이 좀 되시는 분들은 내 작년부터 4분기에 내년 방향을 결정하고 현금화 할지 안 할지 결정하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해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의 이제 VIP부터는 이제 준비 작업 들어갔어요. 예, 한 2주 전부터 포털을 지금 한 점만 넣었어요. 예. 사실은 제가 투자하려 하는 기업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뭐뭐 꼭 사야 된다는 것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종목은 때가 생각보다 일찍이 더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폭락했다는 뜻이죠. 폭락했으니까 저희한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이고 신용이고 막 폭락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다 던지고 다 도망쳤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다 저희가 샀죠.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2024년 금융위기 오면 첫 번째 뭐 산다?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를 산다. 두 번째 뭐 산다?
수소 산업을 산다. 분명히 계속 얘기해 드렸어요. 그렇죠?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저는 헬스케어에 투자할 거예요. 헬스케어에다가. 헬스케어.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헬스케어가 가장 돈이 좀 되는 산업이고, 그리고 또 제가 어디를 투자하려고 하냐면은요, 거기 이제 그 차량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전장 산업들 좀 투자하려고 보고 있어요. 벤처기업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트를 그렇게 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정 규모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은 2월 2일 날 하고 그 2월 2일 날 그 이후로 그 미국의 그 이제 물가 지표랑 이거 잘 통계하시 갖고 판단하세요. 예? 판단하세요. 아무튼 제 의견 그래요. 투자 경험이 아주 적으신 분들은 주식 투자 아예 하지 마세요. 올해는 진짜 돈 못 봅니다. 주식시장 돈 한번 잃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투자를 잘못해가지고요. 예, 뭐 고객들이랑 저랑 합쳐가지고 그냥 아무튼 일정한 규모를 제 잘못은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 그런 얘기하기 좀 뭐한데 뭐 제 잘못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그 상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 주가 연계 펀드는 투자하도 돼요. 주가 연계 그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조가 좀 그 LP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자산운용사들 진짜 나쁜 놈들. 뭐 그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제 이때 가서 여러분께서 꼭 결정을 잘 하시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전까지는 시장의 개별 이슈를 우리가 좀 보고 짧게 투자하는 공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주제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불 투자하기로 투자 협상을 지금 요청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과연 그게 어딜까요? 뉴스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딘지. 오픈 AI, 챗 GPT 거기에다가 협상이 들어왔답니다. 100억 불. 어디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S에서요. 구글에서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긴급 임원회의도 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지네 밥거리니까, 플랫폼이. 만약이라도 오픈해서 올해가 챗 GPT가 4.0이 과연 출시할 가능성 아주 높다만, 진짜 출시한다면 저도 해봤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웹3 시대에서 이게 플랫폼의 개념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너무나 편해진 거죠. 뭐 앉아서 문자 하나 탁 치는 거는 그냥 말로 툭툭툭 하면 대답 툭툭툭 나오게. 알고리즘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GPT에서. 완전히 이거죠. 이제 어르신들은 좋죠. 뭐 어디 접속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앞으로 어르신들도 이제 핸드폰으로 말로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 다 되니까 음성 인식 그 이제 인공지능 시대 플랫폼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께서 주식을 좀 사가지고 사니 안 사니 그거에서 돈이 안 버니 그런 생각하시면 진짜 주식할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배짱으로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챗 GPT 이런 호재가 있으니까 뭐 이게 절사될지 안 될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이게 가장 지금 그 금융군에서는 가장 지금 제 선도 위치에 지금 기술을 주목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단순히 한 분 반짝했다가 없어질 그런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한다는 거. 우리 시장에 보면은 통상 이제 그 인공지능 그 언어 연습을 그 딥마인드 하는 이런 기업들이라든가 뭐 자연 언어라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딥러닝 그 언어 기술을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인터넷 은행 중에서도 그 GPT를 많이 쓰죠. 전화로 하면 언어로 알려주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래서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기업을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제 자동차에 전용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승용차를 하다 보면은 각종 작업도 많고 이렇게 자동차에만 전문으로 하는 그 자연 언어 연습을 시키는 그런 이제 기업이 있어요. 기술 개발 이제 그 뭡니까 그 현대에도 이제 납품하기로 계약을 한 기업이 있는데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관심 있게 참조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윤 대통령님이 이제 연초에 이제 14일부터 17일까지 그 아랍에미레이트를 국빈 첫 방문이 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는 그 사우디 왕자가 왔었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나라에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계속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중동 쪽에 큰 기회가 하나 둘씩 지금 물표면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그랬었죠. 매일마다 밤잠을 잘 못 자는 나라가 어디냐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라고 했었죠? 그렇죠. 중동 오일머니, 두바이, 그리고 지난번에 그 이제 그 축구 그러니까 월드컵 했던 걸 이제 카타르. 저는 왜 카타르를 계속 기억이 잘 안 되죠. 그리고 그 사우디, 이런 국가들, 오일머니들은 돈은 엄청난데 매일마다 밤잠을 못 자죠. 석유 시대가 곧 진행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투자를 단단히 하려고 지금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지금 들어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뭐 그 뭡니까 방산, 원전, 그리고 뭐 그리고 그쪽에 지금 보니까 스마트팜, 그리고 투자 규모가 그래도 제일 큰 것은 수소예요. 수소 이야기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수소에 많이 투자하려고 준비하는 거는 저는 알고 있어요.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그리고 그 이제 친환경 이제 화학 이제 플랜트 같은 거 지금 수주 받고 있고 그래요. 지금 그쪽으로서. 그러니까 완전 석유에만 의존하는 그런 그 이제 그 생산 시설들을 모두 통째로 이제 바꾸려고 지금 준비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거기 가서 할 일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오일머니가 시장을 이제 플랜트 사업이 이제 사실 이미 시작된 거죠. 시작된 건데 아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제 시작 단계가 지금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오더라도 이 플랜트 이런 기업들 부분에서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중동에서요. 꼭 더 이렇게 꼭 필요한 큰 산업이 있다면 물하고 스마트팜이에요. 왜?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는 사막 시대예요.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 바닷물을 이렇게 그 담수화시키는 그런 시설을 공장을 지어야 돼요. 바닷물을 담수화로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작업하고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먹어야 되잖아요. 야채 어떻게 해? 물론 지금까지는 다 해외에서 도입했다만 이제 도시가 커지면은 자체 생산하려고 노력하겠죠. 스마트팜 산업하고 이렇게 그것을 하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제 경제사절단 한 100여 개 기업을 공개를 했는데 제가 나란히 봤어요. 봤는데 그 중에 한두 개는 좀 투자해 볼 만 하겠더라고요. 이게 관계 있는 기업들. 여러분께서 잘 참조하셔가지고 14일부터 17일까지예요. 미리 조금 사두셨다가 그때 이제 UAE 기간에 그 국빈 방문하는 기간인 그때 막 급등해보는 챙기고 급등 안 하면 회수하고 저는 역시 옛말 그대로예요. 자, 오케이. 자, 이 말 나온 김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 CES 한번 봐볼까요? 그 CES 나왔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삼지는 상가 갔어요. 그렇죠? 상가를 갔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가르칠 때 사고 급등할 때는 추격 매수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여기에서 사면은 그거는 제일 멍청하게 죄송합니다. 말 긍정할게요. 잠깐 나온 다음에 투자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투자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그 시장이 지금 무방비하게 하락하는 투기 구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주식을 하나라도 시장이 반영 안 하고 가장 쌀 때는 먼저 베팅을 해보는 거예요. 금액이 작은 회원인들라도. 그냥 급등하면은 먹고 급등 안 하면 빨리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빨간불 쭉쭉쭉 올라가면 뭐 전체 대한민국 1,000만 명 투자하는 사람 다 보고 있는데 그거 뭐 다 노출되고 뭐 그러면 재미없죠. 저는 이 상가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의 미래 비전이 그만큼 좋다는 뜻이에요. 비록 여러분께서 여기에는 매지 못했다 할지언정이더라도 그 여러분께서 안소장을 1년 넘게 봤다고 했었죠. 이쯤인가요? 여기서 살려고 했어. 아니다. 이게 배당량 나온다. 이쯤인가요? 아무튼 9,000원대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네. 일단 너무 좋은 게 9,000원도 진짜 싼 거예요. 근데 6,000원까지 왔으니까 제가 너무나 감동받은 거죠. 근데 시간은 1년 넘게 걸렸잖아요. 조정장이 이래요. 조정장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어떤 계기가 돼야 오르지 아니면 안 올라요. 아무리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 황금 ST도 좋다고 지금 계속해서 공식선 작년 가을부터 계속 얘기했나요? 안 가죠. 기업이 진짜 엄청 좋은 기업이에요. 전망 봐도 진짜 좋고 작년에 현대 BNG 스틸이 공장이 불나고 나서 그 회사 기업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근데 뉴스 안 나오더라고요. 4분기 매출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니켈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렸었죠. 이제 31,000불 갔다 또 28,000불 그러니까 오락내리 하면서 이제 계속 오릅니다. 그냥 오르는 이유가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한쪽으로는 미중의 패권 때문에 이런 시장을 형성을 했었고 그리고 히토류를 보유하는 국가들을 모두 카르텔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G2가 패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밑에 동생들은 보호주의 무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더욱 큰 이윤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히토류를 보유한 국가들은 오히려 외국인들의 투자가 더욱 늘어났어요. 미국의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호주라든가 브라질 같은 거, 필리핀 같은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지속될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전쟁이 붙는 한. 그러면 앞으로 어떤 자원든지 간에 희소성만 있으면 무조건 가격이 오르게 돼 있는 미래 경제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잡기가 어렵다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더라면은 과거처럼 저금리 시대는 이젠 다시 안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페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여기에 들어가는 GPT 야네가 공급하고 있어요. 기술을 다. 그래서 이게 야네는 그러니까 음성 솔루션을 금융권에 직접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 통합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리지텐. 다 잘 아시죠? 토스뱅크 때 주가가 좀 많이 떴다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콜센터. 예. 우리가 은행에다 전화하면은 뭐 음성 인식하겠습니까? 뭐로 하겠습니까? 선택하라고 막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예, 그 화상이라든가 IP라든가 이런 임정지능망 서비스도 지금 준비 중이고, 그래도 멀티미디어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인공지능 그 음성인식 콜센터, 예, 음성인식이 이가 가장 주요한 것이고요. 앞으로 무단히 또 업그레이드 되고, 예, 거래는 아니에요. 상담하는 쪽. 거래는 따로 있어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자, 예, 아무튼 그런 기업입니다. 작년에는 2021년이에요. 예, 주당 수익 235원. 올해 3분기가 230원, 주당 수익 짜산 3,500원, 영유 6.8%, 부채는 42, 배당도 120, 지금 배당형 지산 지났으니까 유동성 61%.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지금 제일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금융권 AI 상담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음성에 관련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오늘 시간 외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급증했더라고요. 예? 이건 내일장 건너가서 하여튼 4,500원, 4,400에서 단기로 단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예? 어느 정도 오르면은 여러분 알아서 챙기세요. 예?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 기업은 제가 두 개를 준비했는데 선택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쟤는
이 기업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제가 평가하기는 주가가, 물론 지금 재료는 부각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주가가 좀 너무 비싸요. 벤처 기업이다만, 저도 계속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벤처 기업들 중에서. 이게 상장할 때 4만 대를 상장했잖아요. 예. 저도 이 많은 데도 좀 비싸다고 계속 보고만 있는 와중에 이 GPT가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이렇게 18,000까지 왔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공략하면은 조금 비싸요. 좀 의미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신한은행에서 그 뭡니까 자, 댓글 그거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단타하고 싶은 분들은 안 소장 방송 굳이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예? 아무튼 단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단타 주식 입문해서 한 4, 5년 했어요. 답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단타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용돈 벌려고 주식하는 것이고, 용돈 하려고 주식을 접근하면 100% 실패합니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투자 성향이고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는 그는 본인이 선택하세요. 주식을 제대로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돈 때문에 투자할 것인가. 그냥 단순히 돈 때문에 투자한다면은 주식시장에 큰 코 닥칠 겁니다. 또 주식시장을 완전히 막 쉽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만 44세 희망퇴직자를 지금 찾고 있는, 지금 은행 다 이래 해요. 예.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희망 진짜 퇴직을 원하는 그런 문화가 칼바람 부는 것도 있고, 한쪽으로 뭐냐면은 은행원들이 지금 모두 대체되고 있어요. 이거하고 그것도 아까 제가 말하고 버리지테온 금융국 AI 상담사고, 이거는 AI 은행원이에요. 틀립니다. 완전히 양쪽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의 이 AI 은행원의 그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벤처 기업이 바로 마인즈랩이에요. 계약해서 지금 기술 개발 중이에요. 예, 지금 테스트 기간이고. 근데 어쨌든 시장은 조정기고 아직은 너무 비싸요.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는 여러분 하라고 추천하고 싶은데, 조금 비싸니까. 그래서 제 제안은 이겁니다. 이게 만약에 나중에 좀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상단에는 만 원, 상단에는 만 원, 하단에서 8,000원, 8,000에서 만 원까지 사이가 1차 적정 주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주식시장 금융위기가 터지다 폭락한다, 그러면 5,000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한 번 더 사주시면 돼요. 18,000원은 조금 비싸. 리스크가 있어요. 하방 리스크가. 뭔 말인지 아시죠? 순수의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18,000원인데 언제 만 원 떨어져? 기다리세요. 관심 종목에 두었다가 주식시장 검증할 때 곧 멀지 않아서 옵니다. 안 팀장 어떻게 안 하고요? 경험상 안 올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지금 당장 좀 살 수 있는 기업도 뭐가 있냐면은, 이 미디어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도 음성 솔루션 기업인데, 예, 현대차에다가 납품을 한 기술을, 예, IP를 이제 이게 이렇게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 비싸냐? 비싸요. 근데 이건 뭐가 있냐면요. 미디어젠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작아요. 변동폭이 무슨 뜻이냐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겁니다. 시장이 폭락하도 주가 변동성이 크게 안 나오는 주가다 보니까 투자하기도 무방비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관련 기술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미디어젠은 바로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택에 맡겨 드릴게요. 높은 투자 가치를 원하신다면은 마인즈 랩을 좀 보도록 하시고, 근데 분명히 주가가 조금 비싸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떨어질수록 계속 사 모으실 수만 있다면은, 예. 나중에 마인즈 랩을 5천에서 만 원 사이에 평균 매집을 해가지고 잘 매집하신 분이라면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그럼 잘 소유하세요. 아시겠죠?
앞으로 2, 3년 주가 억수로 많이 갈 거예요. 예? 예. 자,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챗 GPT가 절대 함부로 안 끝납니다. 앞으로 계속 주고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투자해 보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보리지텍이 좋아요. 건전하고, 예, 주가가, 예.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브리지텍이나 미디어젠 쪽으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나는 돈이 억수로 많아. 좋은 기업만 딱 살래. 이러 하시는 분들은 마인즈에 좋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예. 근데 모릅니다. 이런 기업은. 언제 어떻게 상용화 된다고 딱 기술 발표하면 그때는 18,000이 더 싼 거예요. 그 소식만 공개만 된다면은.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도 시간 조금 더 소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에서 로봇을 출시해요. 그럼 우리가 로봇 출시한다면 로봇이 이게 물건 잡고 낳고 막 이런 것을 생각했잖아요. 생각하지 못한 거 있어요. 그럼 우리는 로봇을 그 가전처럼 그러니까 음성 인식으로 음성 인식으로 그 이제 그 뭡니까 초연결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거죠. 있을 것 같아요, 안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 자, 삼성전자도 최근에 로봇 회사 어디를 투자를 했습니까? 결정을? 응? 레인보우를 투자를 했잖아요. 레인보우는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그 인간형 로봇을 만드는 회사예요. 기업이에요. 기술력도 상당하고. 그럼 인간형 로봇은 뭐 자기 알아서 막 생산 시설 한다는 거 아니죠. 서비스 로봇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음성 인식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RF세미는 지금 적자 규모는 상당하지만은 근데 많이 투자하는 거는 저는 예, 좀 그렇고 좀 벤처 기업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일정 규모만 좀 투자해 보시는 거 예, 좋을 것 같아요. 회사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뭔가 좀 약간 제가 스승치 않은 곳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 예.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그 뭐 안소장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거기 안소장 말도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대박 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아깝지 않은 규모 중에서 한번 투자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뭐 상패되고 그 정도는 아마 아닐 거예요. 회사 운영 상황이 안 좋아졌고 그리고 그 뭡니까 어, 야네가 사용하는 그 그 웨이프, 응. 웨이프 원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높아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우리 아직 가전에다가 뭐 음성 인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직 드물잖아요. 예? 특별 고급한 그 가전 외에는. 근데 앞으로 대중화 되면은 그러면 또 이야기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근데 최근에 또 뭐 있냐면은 터나 규소 전력 반도체를 파운드리 양산 시작을 했어요. 8월 달부터. 아직 매출은 뚜렷이 보이고 있지 않은데 4분기부터 나올는지 정확하게는 내부 임은 아니고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그런 좀 내부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저 같으면은 조금 사두실 것 같아요. 여러분 판단하세요. 회사 괜찮습니다. 자, 넘버 2. 윤 대통령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하면은 어떤 회사들이 좀 주목받을 것인가? 저는 두 가지 회사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제 경제 사절단의 관계 기업들. 예. 자, 하나는 아시아텍입니다. 올해 농기계 회사들이 엄청 실적 좋다고 그랬었죠. 근데 실적이 테마들이 깜짝하고 크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앞으로는 농업 문제도 제가 보기엔 심상치 않게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이 아시아텍이 농기계 회사 중에서 요즘에 요 한 이태는 엄청 잘 나가는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너무 잘 나가는 회사들은 시장 잘 반영이 안 되니까 조정장이 특징이 이래요.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플랜트 관련 기업 하나가 또 하나 있는데, 이 회사 이름은 누리플랜. 야내 그 계열 회사가 참석하는데, 어, 누리플랜은 본업은 경관, 교량, 그 뭐 대기 환경을 정화시키는 그런 플랜트 사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뭐 미세먼지 감지 같은 거, 예. 아무튼 경관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야내 또 새로운 기술 개발하는 게 있는데 그, 그 수소 연료 발전소에 적용하는 그 미세먼지 같은 거 제감 장치들 또 만들어냈어요. 좀 환경 관련 그런 그 플랜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내 자회사가 이번에 그 뭡니까 경제살전단에 들어갔더라고요. 누리플랜. 예. 한번 보세요. 그냥 뭐 기업의 기는 좀 있어요. 예. 지금 이게 5,000원, 5,500원 구간에서는 뭐 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 상장 주식 수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제 포인트는 말씀 안 드리겠고, 아무튼 그 경제사절단은 하나는 아시아텍, 하나는 우리플랜, 내일 투자해서 그다음 그 뭡니까 14에서 17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국빈 방문 기간에 테마로 익힐 건지 좀 주목해가면서 소액으로 대응해 하셔서 그 기간에 치고 가면은 챙기는 것이고 안 떠면은 회수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근데 나는 줄것으로 좀 이렇게 좀 시장에 가장 자, 경제사슬단 이런 것은요, 일회성이에요. 여러분, 모멘텀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항상 일회성 반짝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반짝하기 전에 빨리 사두었다가 그게 반짝하면 팔고 나와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경제사절단 이런 것은. 중장기로 투자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챗 GPT는 단기면서도 중기도 가능합니다. 가치가 틀려요. 아시겠죠? 예. 어디다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는 여러분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가 들어오자마자 시장 경제가 하루 다르게 너무 다르게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뉴스에 누구 말도 듣지 마시고 조정기의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아무 얘기 안 할게요. 말하면 여러분 머리만 아파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중장기 투자할 적정 시기는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많이 하락했다. 더 이상 리스크가 없다. 미래 비전은 아주 크다.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인드랩 같은 거 만 원 이하면 너무 좋다고 했었죠. 이제 그런 뜻이에요. 5,000원 되면은 너무 안전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의 변동 리스크도 대응해가면서 단기 투자를 우리가 좀 틈새 시장마다 기회 되는 때마다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현명한 선택도 잘 하시갖고 예, 단기 대응해서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근데 나는 투자 규모가 커. 좀 이렇게 좀 큰 투자를 좀 바르고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어. 그러면은 저희 그 투자 회원에서 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예?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가 좀 가할 게 있어가지고, 제가 금액 작다고 해서, 뭡니까? 뭐 이렇게 장기 투자를 안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지? 제가 이게 회비를 올해 대폭 조정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뭐 회비 목적은 아니거니와, 그리고 근데 요즘에 또 회원들도 우리 이게 많은 이제 고급 회원들도 뭐 장사한 분들이 많아요. 장사가 너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거의 한 6개월씩 다 서비스 넣어드리고, 예, 막 그런 식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를 같이 건너가고 있어요. 자, 또 어떤 회원들이, 예, 회비가 부담스럽다는 초급 회원들이 있어서, 예, 소장이면은 많이 투자하나? 고민도 된대요. 그래서 다 바꿨어요, 제가. 초급 회원은 이제 3천만 이하 하면 돼요.
잠시만 이해하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이거는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빠른 목돈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초보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전략을 취해서 뭐 6개월, 1년씩 투자하려면 그 기간 회비 내고 나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초급 회원 투자하면서 안 소장 한 2, 3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돈이 모여서 일정한 금액 이상 되면은 고급팀으로 들어오라 마시죠.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또 이야기 틀려지니까 주식시장은 언제라도 다 기회 있어요. 급하지 마세요. 중장기 전략을 잘 포괄해서 이게 우리는 금융 자산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지 여러분 뭐 오늘 투자해서 내일 손절가 내일 뭐 목표가 그러려고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금융 자산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려면은 제 1위 목적을 저는 뭐냐면은 얼마 수익 날지 모르요. 1년 거 저는 제일 싫어요. 읽지 않은 투자를 하려고 제일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조정장에서 읽지 않으려면은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돼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또 돈 엄청 많이 벌죠. 제가 이런 추천하는 방향으로 한다면은, 그리고 여러분, 돈을 한번 잃으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1000배, 1000배 힘들어요. 근데 잃지 않고 계속 유지만 되더라도 그 돈으로 시장 경제가 좋을 때가 기다리면은 그때 가서는 하락장에서 인내심을 잘 키웠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돈 엄청 많이 법니다. 이건 안소장 진짜 보장합니다. 근데 하락장에서 이런 인내심을 못 배웠던 사람이 상승장을 대비한다. 그러면 용돈밖에 못 벌어요. 그런 분들은. 아시겠죠? 아무튼 저는 여러분 나중에 최종적으로 몇 년 후에 VIP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오면 여러분 인생 반은 성공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어쨌든 초보팀은이라도 절대 여러분 용돈 벌려고 투자하지는 않아요. 예. 열심히 잘 하시는 거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도 찾아뵐게요.